가곡동 용두교 괴담. 저는 자주 다니는 PC방이 있습니다. 집 앞 1분 거리에 있는 것이라서 거의 매일매일 출석을 합니다. 거기 알바생들과도 친해지고 또 그 PC방 단골들하고도 서로 안부를 주고받곤 합니다. 그런데 그 단골들 중에 고등학생 녀석들도 3명이 있는데요. 녀석들 학교도 거의 매일 조퇴하고 담배, 오토바이에 뭐 할 말 다 했죠 뭐. 그런데 용케도 출석은 매일 한다고 하더라고요. 서두에 말했듯이 저희 집이 그 PC방과 매우 가깝습니다. 또한 그 고등학생 녀석들이 애용하는 오토바이 라이딩 코스와도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. 평소에도 오토바이 타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면 정말 엄청난 과간이죠. 그 한 오토바이에 3명이 옹기종기 붙어서 뭐하는 짓인지 전 자다가도 이 생각만 하면 왠지 웃기더군요. 그런데 문제는 그날 새벽이었습니다. 평소에 큰 소리를 내며 오토바이를 타는 녀석들은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마치 술이라도 마신 것처럼 고성방가를 하며 그렇게 오토바이를 몰더군요. 아무리 막 나가는 애들이지만 그날따라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전 다음날 녀석들에게 잔소리 좀 해야겠거니 하고는 그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. 다음날 제가 PC방에 가보니 그 녀석들이 없더군요. 매일 오는 녀석들이라 전 당연히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없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날에도 녀석들은 보이지 않더군요. 그래서 전 녀석들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라도 나지 않았나 그렇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게 열흘도 더 지난 어느 날 마침내 녀석들이 PC방에 와 있더군요. 그래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던 전 애들에게 음료수를 사주며 물었습니다. 너희들 어디 갔었는데? 뭔 일 있었나? 형님, 그게 아니고요. 사실 우리들 그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녀석들의 겉모습은 멀쩡했습니다. 다만 초췌해진 얼굴일 뿐. 입원했었다고? 와, 무슨 일인데? 아니 형님, 그게 아니고요. 그때 셋 중에 한 명의 이름은 재한이었는데 그날 재한이의 부모님이 집을 비운 어느 날 그렇게 그 사건은 일어났다고 합니다. 야야, 오늘 우리 집 비는데 우리 얼마네 술판함 버리볼까? 오 진짜가? 오호 콜이다 콜. 마침 술 땡기는데. 그렇게 재한이, 명수, 그리고 지은이는 그날 밤샐 기세로 한번 죽어보자 그렇게 놀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세 녀석은 먼저 1차로 노래방에 다녀온 뒤 2차로는 PC방에 갔었답니다. 하지만 스타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거의 자정 무렵이 돼서야 PC방을 나섰다고 합니다. 야야, 저기 좀 봐라. 우와, 이 시간에 길도 어둡고 무거울 낀데. 역시 남자는 노인 공경을 해야 되는 기다. 그런데 PC방을 나서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그 어두컴컴한 길에 차도 사람도 뜸한 그 시간에 어떤 할머니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다리를 건너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보였답니다. 할머니, 이 시간에 어디 가십니까? 할머니, 그 짐 무거울 낀데 저희가 들어드릴게요. 퍼뜩 이리 주이소. 그런데 바로 이때 명수가 이상한 표정으로 갑자기 그냥 가자는 겁니다. 야야야야, 그냥 가자. 임마 와 그러노? 마, 니 그래 살면 지옥 간대. 그런데 지훈이도 뭔가 낌새를 알아채고 재빨리 그렇게 오토바이에서 내리려다가 갑자기 속력을 내며 달리기 시작했답니다. 니 와 그러노 빙시야.
내 떨어질 뻔했다이가. 자스가, 저 할매 뭔가 이상하다. 침도 엄청나게 커가. 저건 우리도 못 들긴데. 그래, 눈가리도 검은자밖에 없더라. 그렇게 억지로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고 속도에 정신이 팔릴 무렵. 그런데 이때 오토바이 맨 뒤에 타고 있던 명수가 자신도 모르게 뭔가를 느끼고 그렇게 뒤를 돌아봤답니다. 으아! 씨발 저거 뭐고! 씨발! 그렇게 명수는 계속해서 씨발 소리를 외쳤답니다. 아마도 그날 제가 집에서 시끄럽게 생각했던 바로 그 오토바이 소리와 고성방가 소리가 바로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그 할머니는 한 손에 자기 몸만한 짐을 머리에 이고 다른 한 손엔 시퍼렇게 날이 선 시카를 들곤 엄청난 속도로 오토바이의 속도와 거의 맞먹게 뛰어오고 있었답니다. 집 앞에 도착을 할 무렵 엄청난 코너링으로 겨우 떨쳐내고 도착할 수가 있었답니다. 그때 지훈이가 말하길 자기가 운전한 것 중에 이보다 더 잘한 적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거랍니다. 저거 뭐였노 씨발. 아우, 너거들 정말 얼굴 봤나? 한 100살 가까이는 됐을 낀데 내는 맨 뒷자리라서 거의 닿을 뻔했다이가. 설마 우리 집까지 쫓아오는 건 아니겠지? 그렇게 셋은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바로 그때 숨을 겨우 돌릴 찰나 그렇게 격한 노크 소리가 현관문에서 들렸다고 합니다. 그 소리에 놀란 지한이가 초인종 카메라로 그 모습을 보니 바로 그 할머니가 그 칼 손잡이로 자기 집의 현관문을 계속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. 명수는 재빨리 112에 신고를 했답니다. 저기요, 빨리 좀 와주이소. 미친놈이 칼 들고 집 앞에서 문을 두들깁니다. 빨리요. 여보세요. 거기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? 밀양시 삼문동. 이요. 빨리요. 빨리. 그런데 바로 이때 그렇게 카메라를 주시하고 있던 지한이가 소리를 지르더랍니다. 으아! 그 뒤로 그 세 명은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고 합니다. 나중에 뭐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질렀냐고 묻자 지한이가 말하길 그 할매가 담을 폴짝 뛰어넘어서 오더라고요. 그때 애들 주위에는 부모님들과 의사 그리고 경찰들이 서 있었답니다. 그런데 우리 어떻게 된 겁니까? 지훈이의 그런 질문에 듣고 있던 경찰 아저씨가 말씀하시길 우리가 출동 명령 받고 가곡동 다리 건너가고 있는데 그때 어떤 할매가 다리를 요상하게 건너가는 기라. 아, 할매요? 그래. 한 손엔 엄청나게 큰 짐을 쥐고 있는데 자세히 보이 또 한 손으로는 뭘 끌고 오는 기라. 그래가 아, 이 새벽에 어디 시장이라도 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이 시장 방향하고는 정반대였던 기라. 그래가 수상한 마음이 들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네 바로 너거들한테 무슨 새끼줄을 꼬아가 너거들 왼쪽 손목에만 묶어가 그래 끌고 오고 있던 기라. 경찰관 아저씨의 그 말에 셋은 놀라 거의 동시에 자신들의 손목을 쳐다보니 놀랍게도 그 손목엔 피멍이 들어있는 걸 보고 시겁을 했답니다. 그래서 순찰차에서 바로 내리가 당신 뭐야? 하고 소리치면서 다가갔디만 아파트 뒤쪽에 그 기찻길 밑에 그 풀숲으로 바로 도망가 버린 기라. 경찰관 아저씨의 말이 끝나자 셋은 동시에 서로의 얼굴만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. 와, 이제 밤에 못 땡기겠네. 씨발 깜짝이야.
그때 어느 틈엔가 PC방 알바 녀석도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더군요. 형님, 근데 그거 정체가 대체 뭐였을까요? 글쎄. 그렇게 이 이야기를 전부 들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.